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29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삼성전자 1.08%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 걱정과는 달리 자,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2%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요 5일선을 맞고 나서 이렇게 좀 밀렸죠. 자,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자, 반도체 섹터는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라는 시장의 악재는 이미 금요일 날, 자, 이날 시장의 선 반영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 악재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자, 엄청난 호재거리가 하나가 나왔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자, 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 현황. 자,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포지션이. 그리고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이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명확히 좀 분석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어요. 자, 댓글에다가는 우리 주주님들 다 같이 삼성전자로 돈벼락 시원하게 맞아 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또 이렇게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요. 제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이 올라가면서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도배락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제가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좀 많이 하셨었던 이 대미 투자랑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환율 협상이 완료가 됐다. 그리고 대미 투자액 증액 이 내용은 못 들어봤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자, 우선은 최근에 이 대미 투자를 중단을 하겠다. 자, 이 시발점이 됐던 게 뭐였죠? 미국에 있는 현대차랑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합작 공장이죠. 자, 여기에서 한국인 300명을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대미 투자는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던 거죠. 자,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3,500억 불은 선불이다. 그리고 현물로 내라. 자, 거기에다가 투자금 이거보다도 올릴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나왔었어요. 자, 근데 사실상 이 3,500억 불은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70에서 80%에 육박하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자, 이거를 현물로 줬을 경우에는 일단은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2의 IMF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3,500억 불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통화 스와프, 두 번째는 대출이나 투자. 자, 요런 쪽으로 해서 이 3,5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 자, 이걸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대미 투자액을 증액시키겠다. 자, 이 얘기는 못 들었다는 발언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자, 이 대미 투자 금액 증액은 찌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상황만 잘 파악을 하신다면은 이번 관세 협상 무난하게 넘어가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 AI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자, 이 반도체 칩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AI 반도체 그래픽 칩이. 지금 현재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뭐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매출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발언을 했죠. 반도체 1대1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100이라는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수입을 하는 반도체가 200이다. 그러면은 100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100%를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죽습니다. 엔비디아도 반도체 칩을 생산하지 못해요. 그래픽 카드를. 자국 기업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지금 전 세계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 대대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데 이 반도체 칩 공급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철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플러스 조선, 그다음에 원전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죠. 자, 우리나라의 협력 없이는 미국의 새로운 부흥은 꿈도 못 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마이크론만으로는 20, 30%도 충당을 못 합니다. 나머지 한 7, 80%는 우리나라 통해서 조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랑 좀 틀리죠. 일본도 요번에 한미 관세 협상 진행한 거 관세를 15%로 낮추는데 합의를 본 건데 이것도 웃긴 게요. 일단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미국 시장 1위가 바로 일본 자동차예요. 근데 대형 차는요. 똑같이 2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자, 말이 앞뒤가 틀리죠. 15% 관세로 그냥 통일하는 게 아니라 또 품목별로. 자, 똑같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25%를 매긴대요. 대형차는. 말이 안 되는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다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 무기들을 가지고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뭐 이 대미 투자 금액은 바뀌진 않겠지만 이거를 뭐 현물이나 선불로 주는 대신에 자, 이렇게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뭐 대출이나 다른 쪽에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관세 협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주주님들 계실까 봐 제가 잠깐 영상 앞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수급 현황을 좀 보세요. 자, 이 외국인들은 오늘도 물량을 담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세를 이어와주고 있고 기간은 금요일 날에 물량을 좀 많이 던졌죠. 자, 근데 오늘은 순매수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금요일 날에 이 사모펀드랑 그리고 금융투자 여기서 블록딜이 진행이 되긴 했었어요. 76만 주. 자, 이거 누가 받아갔어요? 외국인이 받아간 거예요. 왜? 배당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이렇게 순매수세가 들어와진 이유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는요, 외국인들이 살 때 개인들은 다 팔았어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팔 때 개인은 샀죠.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이날만큼은, 자, 이 배당이라는 큰 힘으로 둘 다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어요. 자, 근데, 자, 이 금융투자랑 사모펀드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외국인들이, 자, 콜옵션을 보시면요, 물량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콜이 뭐예요? 롱베팅입니다. 롱베팅. 지수 상방에다가 베팅을 한 거예요. 자, 반대로 풋옵션은요. 풋옵션 오늘 소폭 물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은 아니에요. 자, 금요일 날에 풋옵션 물량을 엄청나게 정리를 했죠. 풋옵션은 쇼패팅입니다. 쇼패팅. 지수 하방에다가 베팅을 하는 건데 이 쇼패팅 물량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롱 포지션이었 뜻이죠. 그리고 지금 선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어요. 근데 다시 이 선물도 쓸어담기 시작을 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외국인들은 지수 상방에다가 베팅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자,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자, 9월 동안 한 달 동안에 거의 쉼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올라갔다가도 한 번에 조정을 줘야만 다시 더 크게 상승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 이번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만들어 갔고요. 자, 이제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지수 자체도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얼마? 3,600포인트. 자, 이 3,6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이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요. 뭐를 올리면 돼요? 삼전,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코스피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지수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아까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지수 상방에다 베팅을 했죠. 자, 그럼 지속적으로 이 삼전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좋아요,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지수가 이 3600포인트, 자, 이거 아직 고점 아니에요. 자, 제가 이거 어제 영상에서 좀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월가 한복판에서 24분 동안 스피치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이 기사 내용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 뉴욕 월가 한복판에서 24분 스피치를 했는데 너무 빨리 투자하실까봐 걱정이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외국인들의 투자가 물밑에서 들어올 거를 예견을 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사놓아야 시장 개선에 따른 이익을 국민들이 많이 볼 텐데 너무 빨리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긴 하다. 자, 우리 지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건데, 자, 우리 국민들 먼저 저점에서 사고 그때 들어와라, 이런 뜻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날 미국 현지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이 되겠죠.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된 국가 IR 행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계 인사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와요. 자, 이 대통령은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한국의 PBR은 1도 되지 않는다. 이 PER도 매우 낮은 상태라면서 저개발 단계 국가들의 PBR, PER보다 훨씬 낮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개별 기업의 실력과 실적이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낮게 평가된 이유도 있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는 분단 국가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경영, 지배구조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 자, 이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긴 해야겠죠. 그리고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 불분명. 이런 불공정성. 저는 사실상 이 주가 조작범들한테는 이익본 금액의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과징금을 물려야지 이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 것도 있잖아요.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측 불투명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예전에 구독자 대인방에 한번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증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9월 21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자, 배당 성향이 주요 글로벌 시장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경우 한국의 주식에 추가 업사이드가 크다는 DDM 기반 민감도 분석 결과치. 자,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지난 5년 한국, 미국 중위 배당 성향, 최근 10년 대만, 일본, 유럽 중위 배당 성향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배당 성향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을 경우에, 자, 공정가치 기준 최대 35%까지 업사이드가 가능하대요. 지금 그냥 3,500포인트 잡고 여기서 35%면 얼마예요? 자, 거의 한 4,800포인트. 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가 글로벌 서구 평균 수준으로 개선이 됐을 경우에 지배 구조와 자기 자본 비용의 밀접한 연관성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 큰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자,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업사이드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죠. 한국이 세계 평균 수준으로 개선이 됐을 경우에 ICOE가 9%에서 8%로 하락이 됐을 때 약 13%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개선이 됐을 경우에 이 ICOE가 6.8%로 하락이 나오면서 약 32%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 수준으로 개선이 됐을 경우에 이 IOC가 8.7%, 약 4%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보시면은 이 통계치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지금 유럽이 60%, 타이완이 55%, 그리고 재팬이 50%, 유럽이 아니 미국이 40%인데 한국은 3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요 밑에 내용. 자,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은 여전히 매우 가벼운 상황에 있다. 즉, 외국인 투자가 아직까지는 약하다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룸이 남아 있고, 자, 평균치가 6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의 룸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에 따른 지수 상승 이후, 이 지수 상승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이 이 남아있는 룸을 채우면서 계속해서 들어와줬을 때, 자, 이때 당연히 지수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 밑에 한국의 주식들은요,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의 비슷한 아르군과 대비하더라도 저렴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위치가 여기에 와 있어요. 홍콩, 타이완, 일본,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요. 지금 3천 거의 5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자,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예전에 JP 모건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요거 내용을 좀 볼게요. 제목이 뭐죠? 자, 여기 내용 보시면요. JP 모건 한국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진전이 될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2년 이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에 5,000포인트. 자, 이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대선 공약을 세웠잖아요. 근데 JP모건은요. 자, 이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이 진전이 될 경우에는 2년 이내래. 2년 이내. 50%, 즉 5,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직까지 1,500포인트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하고 있잖아요. 자, 정말로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딱 4,000포인트까지만 얘기할게요.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매도하셔야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이 뭐라고요?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누가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간다. 자, 이 꼴을 제 말이 맞습니까? 그쵸?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이런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이 증시를 이 분석한 이 보고서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자, 시중에서는 좀 접하기 힘든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까지 공유를 해드리면서 정확한 매수매수 타점도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타점을 잡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행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요 상단에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나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는데 이런 정보들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부터 매수매도 타점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저희 채널은 국적 채널로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는데 댓글에는 제가 뭐라고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다 같이 이 삼성전자로 돈벼락 한번 크게 맞아 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날 자, 이날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4.2%까지도 빠졌었죠. 자, 근데 이날에는 물량을 담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 뿐이잖아요. 자, 배당 라기를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물량을 던지고 있죠. 지금 구간은요, 이렇게 물량을 던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거예요. 비중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고 5,000포인트를 넘어가면요. 삼성전자 주가는요. 10만 전자는 그냥 훨씬 넘어가 버리고요. 15만 전자, 20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전 세계 이 디램. 자, 공급 부족입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딸려요.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의 이 매출도 더 크게 잡힌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자, 어떤 이슈가 올라왔었냐면은 자, 삼성전자
자, 계속해서 이 반도체 가격 상승. 자, 요기에 대한 이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적 상향을 기다리며 비중 확대. 자, 반도체 및 소부장. 자, 여기는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GDDR과 소비자용 DDR 모두 상향 조정이 되면서 자, 컨벤셔널 D램 가격 전망치는 기존 0에서 5% 상승해서 8에서 14% 상승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가격 전망치입니다. 가격 전망치. 가격이 그만큼 D램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서버발 강한 수요는 3분기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자, 이때 투자했던 서버 데이터 센터 이 메모리의 사용 연소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제 교체 시기라는 거예요. 교체 시기. 즉,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전망이다. 맞습니까? 그쵸?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 기사 보시면요. 잠깐 볼게요. AI 열풍에 온 반도체의 보험, 메모리 글로벌 3사 수십조 투자, 쩐의 전쟁이다.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요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인공지능 투자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봄 기운이 돌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수십조 원대 투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쩐의 전쟁에 돌입할 셈이라고 해요. 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에서 3위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이 투자 3파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메모리 슈퍼사이클 대호황기입니다. 대호황기. 자, 이 대호황기를 맞아서 칩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 R&D 예산이죠. 자, 이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안경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전문은요,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 HBM이죠. 자, 음, 이 HBM을 중심으로 수요가 부쩍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요, 자,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맞아서 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 캐파 확장을 위한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R&D 예산도 대폭 늘리면서 자, 조금 더 성능 좋은 이 메모리 칩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엔비디아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엔비디아 젠슨한 딸 메디슨이 방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랑 로봇 기업과 회동을 가졌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은 제가 좀 기사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 서울 R&D 캠퍼스와 수원 생산기술 연구소를 찾았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로봇 학술 대회인 CORL 2025 전시장도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메디슨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 이유는 이 로봇 기업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한다. 자,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에 대한 MOU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M&A. 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방안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되겠다. 자, 삼성전자에는 어디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사명을 삼성 로봇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삼성의 이름을 달고 있는 로봇 기업이잖아요. 자,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무죄 확정을 받으면서 석방이 됐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완벽히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석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밀어놨던 이 M&A 건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을 방문을 한다. 엔비디아도 이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다. 자, 그림이 딱딱 그려지죠. 기술을 갖고 있는 작은 회사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 합병을 하면서 이 M&A가 추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 29일에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다. 로봇 관계자는 이날 여러 로봇 기업들이 메디슨 환과 만남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십, 코스모스 등 로봇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곳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로봇 기업들의 이 기술, 자, 이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MOU 또는 M&A, 자,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는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최근에 났던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디렉 값 올라가고 있다. 랜드 플러스 값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AI 훈풍의 메모리 실적도 개선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 뭐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가 이나노 가격을 30% 인하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시장을 TSMC 많이 뺏겼잖아요. 지금 점유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TSMC가.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자, 이 테슬라 계약건. 자, 이 계약건으로 인해서 이 파운드리가 이제 부활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파운드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이 수율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수주를 따내야 되겠죠. 어떻게? 좀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대규모 물량의 수주를 따내잖아요. 수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목적으로, 즉, 이 바운드리를 다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자,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격 인하는 통 큰 투자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여기에서 엔비디아, 퀄컴, 테슬라. 자, 테슬라는 이게 끝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추가 수주는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 자, 이 두 곳에 대해서 이 파운드리 수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TSMC는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도. 자, 얘네들도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요. 저 싼데? 삼성한테 맡겨요. 그럼 TSMC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디램 시장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파운드리도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 10월 달이 정말 중요한 한 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뭐가 있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2분기 때 실적 어땠어요?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밀렸었죠. 자,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모바일 부분에서는 갤럭시 S25 그리고 폴드 7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씹어 먹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바일 시장. 그리고 파운드리는 최근에 이 테슬라 계약건, 초대형 계약건. 자,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디램 시장은요. 자, 이번에 HBM3 헐 통과잖아요. 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 HBM 여기에 대한 이 매출도 점점 증가가 되고 있겠죠. 작년 7월 달부터 이 SK 하이닉스의 HBM3 이 주도권을 뺏기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요게 대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주식은요,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을 받으면서 상승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이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지금 이 86,000원 매물대 강력히 뚫어내면서 9만 전자, 10만 전자. 자, 거침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 제가 뭐라고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 삼성전자로 이제 돈벼락 한번 시원하게 맞아 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내일 9월 30일 무슨 날이에요? 자, 추석 연휴 D-2일입니다. D-2일. 자, 이날이 왜 중요해요? 추석 전에 현금을 인출을 해야지 명절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명절 연휴 전에는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9월 30일, 즉 내일까지 보유 주식을 매도를 해야만 명절 연휴 전에 출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도한다고 바로 출금 안 되잖아요. 이거래일 뒤에 출금이 되는 것처럼 9월 30일 날 무조건 매도를 해야만 연휴 전에 현금을 출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설날이라든지 연휴 전 마이너스 2일. 자, 이거를 전까지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쯤에 또 쉬었다 가는 구간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이 개인들의 수급이
뭐 매도 물량 나와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받쳐주고는 있어요. 이미 이 외국인들은 이 지수 상방에다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락분은 방어를 해주되 혹시라도 주가의 변동성이 생긴다, 흔들린다, 이럴 때 뭐 하시면 안 된다?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혹시라도 조금 더 주가가 눌린다? 이때는 뭐 하셔야 돼요?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무조건 담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정보들도 중요할 거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는지,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고도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자,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큰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진 않죠. 보통은 상승했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주주님들이 뭐 100만 단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뭐 최소 1000 단위, 평균 억 단위, 많게는 10억 이상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놨다가 나는 그냥 이거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자, 이러신 분들은 그냥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15만 전자, 20만 전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 코스피 5천 시대가 곧 올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내서 이러한 파동을 이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자, 이러한 이 매물대 구간 분할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조정 구간으로 밀리면은 다시 밑에서 잡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도 챙겨가는 거고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또 고점에서 분할 매도 눌리면 다시 비중 추가. 자, 이러한 파동을 이용을 했을 때 이 삼성전자로 수익률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자,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요. 자, 글이 지금 몇 개죠? 208개나 있죠. 쭉 내려볼게요. 자, 글이 정말 많아요. 자,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자를 올려드리고 작년까지 넘어가죠. 자, 작년에도 이렇게 주가 계속 밀릴 때 현구간 절대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대응 신호 보내드리기 전까지는 관망. 자, 또 한 번이 낚시인가? 자, 이때 구간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었던 이 시점이에요. 아직 바닥 구간 아니니까 물타기 하지 마시고 관망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언제죠? 자, 보시면은 여기 11월 14일이죠. 요 11월 14일 날에도 이때 시간이 12시 3분이고요. 자, 요거는 분목 차트인데 지금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눌리면서 지지력 확인이 됐던 요 자리입니다. 자, 이때 5만 1,000원 부근에서 메타점을 최초로 잡아드렸어요. 자, 완전 바닥 구간은 아니죠. 그때 49,000원인가 이때가 바닥이었으니까. 자, 그래도 51,000원이면 정말 바닥인 자리에서 메타점을 잡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이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주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제가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을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런 매수매수 타점들 중요한 브리핑 자료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로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시면요.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그만큼 많이 잡히기 때문에 추천 영상에도 올라가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내일장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에 변동성이 생긴다, 흔들린다. 이럴 때 오늘처럼 투매 물량 던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제가 흔들리지 않게끔 옆에서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뭐라고 남겨달라고요? 자, 우리 한번 돈벼락 시원하게 맞아 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요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입장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제 직통번호랑 같은 번호예요.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귀찮게 번호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제가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요 하단에 문의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삼성,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버튼 요것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신청, 문자 신청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통은 오전 시간대 올려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오후 시간대, 지금처럼 저녁 시간대 아니면 새벽 시간에도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제 영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자동으로 알람이 뜹니다.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떠요. 이 알람 보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좀 더 빨리 시청이 가능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 자, 우리 이 삼성전자로 돈벼락 한번 시원하게 맞아 보자는 의미에서 이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9월 30일 날 내일 이 D-2일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혹시라도 변동성이 발생되면서 주가를 흔든다. 이때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투매 금지입니다. 투매 금지.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이 자리가 요때 고점 자리잖아요. 매물대가 두껍진 않아요. 자, 요 86,000원과 돌파가 나온다. 바로 이 윗구간도 쉽게 뚫어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신고가 랠리. 그럴 때는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대차장고를 보시면요, 대차장고가 엄청 많아요. 자, 지금 이 신고가 랠리를 갱신을 하자마자 이때부터는 이 대차장고, 대차가 뭐예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잖아요. 자, 이 물량에 대해서 거의 9,600만 주죠. 9,600만 주. 자, 이 물량에 대한 쇼커버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쇼커버는 이거를 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빌린 거니까. 자, 그럼 이 물량 또한 매수세로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일장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다. 이랬을 때는 제가 추가 매수 타점, 비중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이 추가 매수 타점도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께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정보도 부족하다, 타점 잡기도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삼성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숫자 1번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타점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